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봄이 오면 마침내 한겨울 내내 겨울눈을 감싸고 있던 매끄럽고 윤난한 갈색의 눈비늘 조각이 벌어지면서 은백색의 틀로 뒤덮인 겹겹의 새순들이 힘차게 뻗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설이라도 흠뻑 맞은 듯 따사로운 봄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새잎들의 모습은 눈부시며 청순해 보입니다. 이 나무는 15m 정도 자라는 회갈색의 비교적 곧은 둥치에 구불구불하게 뻗어나간 가지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의 껍질눈이 생기기도 하고 나무 껍질이 종이장처럼 벗겨져 바깥쪽으로 말려 때가 밀린 모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껍질 안의 무늬는 정갈하고 아름다움으로 나무의 끝과 속은 다릅니다. 이 때문에 다릅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지요. 또는 이 나무의 줄기를 가로잘라 보면은 흰색이거나 노란색인 가장자리와 초콜릿색을 띠는 가운데 부분의 색이 아주 달라서 다릅나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1690년에 신이행과 김경준 등이 중국어의 발음과 뜻을 한글로 풀이한 역어유해에서 중국어 포화목이 우리말로는 다릅나무라고 했고 조선 후기 유희의 물명고에서도 포화목을 다릅나무라고 한 기록이 나옵니다. 포화란 총포를 쏘거나 그때 생기는 불 또는 그런 화력을 쓸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나무를 총포 제작이나 달고서 대포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하였다든지 혹은 생김에서 총포나 화염의 어느 점과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건지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릅나무가 집의 기둥, 도끼자루, 수레 등의 제작에 쓰일 만큼 목재가 질기고 단단하므로 화포 등의 제작에서도 활용될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말 다릅도 특정 지역의 방언에서 왔다는 설이 있으나 그 어원이나 뜻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너릅나무의 이름이 너른하다는 의미에서 너른나무와 너름나무로 변하고 다시 너릅나무가 되었다는 주장처럼 다릅나무도 다른 나무가 다름나무로 마침내 다릅나무로 변한 건 아닐까도 상상해 봅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그 지역의 약 3000년 전 토탄정에서 토기 석기루 등과 함께 오리나무류나 다릅나무의 목질이 출토된 적이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도 다릅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온 나무이며 어떤 이름이건 가지고 있을 것으로도 짐작됩니다. 다릅나무는 콩이나 아카시나무처럼 꼬투리 열매와 깃들 모양의 겹잎을 가진 콩과의 다릅나무 속 식물입니다. 콩과는 난축과나 국화과 다음으로 많은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약 6천만 년 전에 다양화가 시작되어 지금은 대략 765개 속에 2만 개에 달하는 종이 있다고도 합니다. 다릅나무 속에는 현재 9종여쯤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중국, 타이완, 일본, 극동 러시아 등에 자생합니다. 햇빛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땅이면 산성, 알칼리성 가리지 않고 자라지만 성장은 비교적 느린 편이어서 20년이면 4m 정도의 키가 된다고도 합니다. 내한성, 내음성, 내조성, 내건성이 강하며 각종 공해에도 잘 견딜 뿐 아니라 맹활력도 왕성하고 자연 발화도 비교적 좋은 편이랍니다. 그러나 염분 살포에는 약하므로 도로변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심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뿌리에는 특히 버다이조비움 속에 미생물이 공생하면서 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얻는 대신에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나 아모니움 형태로 고정시켜 주므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도록 합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는 다릅나무 외에 솔비나무, 개물풀의나무, 잔털 다릅나무 등 4종이 자생식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릅나무의 속명 마키아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루프레히트가 시베리아의 탐험가였던 마크의 공적을 기려 붙인 이름이라고 하며 종소명 아무렌시스는 이 나무가 발견된 아무르 강변의 명칭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릅나무는 지역에 따라 개물풀의나무, 개박달나무, 소틀의나무, 쇠콧돌개나무, 소콧들의나무,
좀실다름나무, 선화삼 등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조선에서 자라는 회화나무라는 의미에서 조순괴로, 일본에서는 개회화나무라는 뜻의 이누엔주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고 습기에도 잘 견디는 것이 물풀의 나무와도 비슷하여 다리나 제방, 솥두레를 만들 때도 사용될 수 있으며, 잎의 생김 등으로 보아 회화나무를 생각나게도 하므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름나무의 꼬투리 열매는 납작한 데 비해 같은 콩과인 회화나무는 그 열매가 매듭처럼 잘록잘록하게 생겼으며 키도 더 크게 자랍니다. 또 깃털 모양으로 달린 작은 잎의 가장자리가 밋밋한 것은 유사하나 작은 잎의 수는 7개 내지 17개쯤으로 11장 이내인 다름나무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또한 다름나무는 주로 술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지만은 회화나무는 원뿔 꽃차례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다름나무의 잎이나 열매는 오히려 아까시나무와 더 비슷해 보입니다. 아까시나무는 다름나무보다 꼬투리 열매가 좀 더 길며 잎끝이 둥근 데다가 작은 잎이 9장 내지 19장으로 많고 잎자루 아래쪽에 가시 같은 특잎이 있다거나 가지에 특잎이 변한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6월경 갓 뼈놓은 듯한 풀향기를 솔솔 풍기며 가지 끝에 나비들이 옹기종기 앉은 듯한 다름나무의 꽃차례는 하늘로 솟지만 한 달쯤은 더 이르게 피면서 짙은 향을 뿜는 아카시나무 꽃차례는 아래로 늘어집니다. 제주도에서 보이는 솔비나무는 열매 꼬투리 한쪽에 넓은 날개가 있고 다름나무와는 달리 잎줄기, 잎자루, 꽃차례, 꽃자루에 틀이 있으며 가장 위쪽에 꽃잎이 뒤로 완전히 젖어져 꽃받침까지 닿아 있습니다. 솔비나무의 작은 잎의 수도 9장 내지 17장으로 회화나무와는 거의 비슷하나 다름나무보다는 많고 아카시나무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다름나무는 정원수, 공원수, 조림용, 척박한 땅의 녹화용으로 목재는 오래전부터 가구, 완구, 기구재, 공예재, 장식용 등의 잎은 가축의 사료로 꽃은 미륜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나무 껍질, 줄기, 뿌리, 열매, 잎 등에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통증의 완화와 관절염 등 염증성 및 임파선, 갑상선 질환 등의 약초로서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나무 전체가 거의 약용인 식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야생동물들도 병이 생기면 다름나무의 껍질이나 줄기를 갉아먹는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고 지는 봄철을 지나 이제 무더위가 내려 꽃도 드물점 숲이 우거진 산자락이나 계곡 근처를 지나노라면 하얀 꽃무리를 나무 가득 담아 벌들에게 푸짐한 상을 차려내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리저리로 많은 가지를 펼치고 있지만 겉으로는 줄기의 생김도 평범할 뿐 아니라 그 껍질도 다소 지저분해 보이기에 숲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은둔자이기라도 하듯 그냥 스쳐 지나치기 쉬운 것이 다름나무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나무의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진면목은 보이지 않는 나무의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도 말합니다. 다름나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가장자리에 옅은 갈색과 대비되는 진한 흑갈색의 속심에 나이를 먹음에 따라 예쁜 모습으로 쌓인 동심원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단연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속에는 거짓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지만 겉만은 번지르하게 꾸미고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들 때문에 속상함을 견디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소박하고 평범한 그 모습 속에 참 아름다움을 간직한 다름나무는 많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고요히 다름나무와 마주하노라면 마음까지 맑고 깨끗해지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도 느껴집니다. 다름나무처럼 모두가 그렇게 속이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을 꾸어도 봅니다.